안녕하세요. 파스타 활용교육 1일차를 함께하게 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오민영 책임입니다. 그럼 파스타 활용교육 챕터 1 클라우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클라우드의 목차입니다. 챕터 1은 클라우드의 이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클라우드의 개요 및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이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클라우드의 이해, 클라우드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컴퓨팅 리소스를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집적시킨 후 개별 이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가상으로 분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서버가 필요하거나 스토리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버 장비나 스토리지 장비를 직접 구매하여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시면 앞서 말한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 없어지며 이미 구성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요청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더 빠른 혁신과 유연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경영의 이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사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므로 운영 비용을 낮추고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큰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형 셀프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사업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별 관리 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마켓 등에서 해당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매 후 배송을 받거나 다운로드를 한 뒤에 설치하여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독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독스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배송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가 관리 화면에서 바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입니다. 앞의 정의에서 보셨다시피 클라우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용 기기, 스마트 TV 등과 같이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소스 공유입니다.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nCloud나 구글 드라이브를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는 클라우드에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저장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은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이며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리소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의 물리적인 자원을 가상화 기반으로 구현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소유가 아니라 대여해주는 형태로 서비스합니다. 네 번째는 신속한 확장성입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스케일업, 스케일다운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하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물리적인 서버 컴퓨터를 구매하거나 대여했을 경우에 만약 더 빠른 속도의 CPU나 더 많은 수의 램을 추가하고 싶거나 필요가 없어져서 사양을 낮추고 싶을 땐 물리적인 서버 컴퓨터는 추가 장비를 구입해 성능을 높이거나 컴퓨터 자체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CPU 코어나 메모리를 지정하여 가상화된 VM을 제공받게 되는데요. 필요할 때 서버의 컴퓨터 CPU를 교체한다거나 램 메모리 용량을 교체하는 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버는 물리적인 서버를 대여하는 방법에 비해서 스케일업, 다운이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측정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원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모니터링해서 그 모니터링 정보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사용한 만큼만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의 유용성입니다. 클라우드의 유용성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 유연성, 가용성, 빠른 구축 속도입니다. 경제성,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특징인 종량제 서비스와 연관지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원에 대한 낭비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 및 데이터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성입니다.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확장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축소하는 등의 유용한 활용이 용이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교 학사정보 시스템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대학생들이 학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아 사용량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리소스를 매우 적은 양으로도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 접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수강 신청 기간에만 리소스를 늘렸다가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난다면 다시 줄이는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용성입니다. 일부 하드웨어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은 내가 구입한 서버에 내가 구입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버가 장애가 발생해 사용할 수 없으면 해당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서버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여러 개의 서버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가 고장이 난다고 해도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서버로 옮길 수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구현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시스템을 구현할 때보다 낮은 가격에 가용성이 높은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구축 속도입니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 가능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서버 도입을 하기 위해 서버 견적받기, 주문하기, 납품받아 설치하기, 미드웨어 구입 및 설치 등의 준비 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배포가 가능했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 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발전 과정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클라우드 연혁입니다. 이 연혁은 BCS, 즉 브리티시 컴퓨터 소사이어티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연혁입니다. 보시면 1, 2, 3세대 클라우드 특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개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팅 리소스를 전달한다 라는 컨셉은 과학자 존 메카시의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의 유저가 공유하여 동시에 작업을 펼치는 방식으로 값비싼 메인프레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부터 1960년대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 이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클라우드의 주요 기술인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발전되었고 90년대 말에는 월드와이드 웹의 출시로 인터넷망의 전 세계적인 공급이 되면서 웹사이트를 통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의 그림은 2005년 이후의 클라우드 발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의 클라우드는 발전 방향에 따라 1세대, 2세대 그리고 차세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황색 글씨가 1세대 클라우드입니다. 1세대 클라우드는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를 선두로 본격적인 클라우드 시장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2006년부터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EC2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이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 드롭박스 개념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기를 얻는 시기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서비스를 출시했고 오픈스택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2세대 클라우드는 보라색의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2세대는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의 클라우드 세대입니다. 2세대 클라우드의 특징은 먼저 클라우드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풍부해졌으며 업체 입장에서는 다양한 제공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모니터링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데브옵스가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마이크로 서비스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2014년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의 클라우드 발전은 과거의 발전과 맞물려서 발전됩니다. 1세대와 2세대 클라우드 중 외부 처리 관련과 이기종 클라우드 리소스에 관한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차세대 클라우드는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엣지 컴퓨팅의 대두를 특징으로 합니다. 엣지 컴퓨팅은 2009년에 라우터 및 기지국과 같은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개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엣지 컴퓨팅은 포그 컴퓨팅이란 이름으로 2012년에 사용되었고 IoT, 즉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십억 개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와 통신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엣지 컴퓨팅이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는 수십 개의 IoT, 즉 사물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5G를 통한 광대역 네트워킹 범위 확장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확장 등을 전략으로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발전 과정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 변화를 예측한 표입니다. 2020년부터 시장 변화를 분석하여 2026년에는 4,885달러를 돌파할 예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나로 치면 약 600조 원의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글로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장은 해외와 국내의 클라우드 시장 전망입니다. 2022년까지 해외와 국내 시장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SaaS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도 SaaS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SaaS 외에 IaaS나 PaaS도 더불어서 성장해가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과 달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IaaS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2022년까지 3,312억 달러로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 시장은 3조 7,238억의 규모로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및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의 클라우드 시장의 전망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 사업 추진 기업들입니다. 아래의 출처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란 CNCF 재단,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자료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 조합하여 사용할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컨테이너, 도커, 쿠버네티스 등등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분류별로 클라우드 기업들을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출처에 직접 들어가셔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개요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